저를 비난하고 돌을 던진다 해도 전 세계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가장 좋은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 23년 차 일형당뇨인 당뇨씨입니다. 오늘은 말 많고 탈 많은 바로 당뇨병이란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병명 그게 뭐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병을 치료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병의 이름 때문에 많은 오해와 편견, 차별이 환자들을 더 힘들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환자들이 주도적으로 병명 변경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뇌전증 아시죠? 오랫동안 간질이라고 불렸고요. 이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심해서 2007년부터 병명 변경을 추진했고, 5년 만인 2012년 용어가 변경되었어요. 조현병이 있어요. 원래는 정신분열병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 또한 너무 부정적이어서 2007년부터 환자단체에서 병명 개정을 요청했고, 뇌전증과 마찬가지로 2012년 공식적으로 조현병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10년 넘게 병명 변경을 추진했는데도 안 된 사례도 있어요. 바로 치매예요. 오래전부터 많은 국민들이 병명 변경을 원했고, 작년 2023년 정부 주도로 치매 용어 개정 협의회를 만들어서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했어요.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아직까지도 병명 개정이 표류 중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2004년 치매를 인지증으로 개정했고, 미국은 2013년 디멘티아, 치매에서 주요 신경인지 장애로 변경했어요. 이렇게 병명 변경이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그럼 이제 당뇨병이란 용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당뇨병은 엿당, 오줌요, 한자 그대로 오줌에 당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당뇨병이란 용어를 쓴 것은, 최초의 기록은 고려시대 향약 구급방의 소갈이라는 병이에요. 사라질, 꺼질 소, 목마를 갈. 소갈은 목이 마르고 살이 빠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조선 세종 향악 집성방에는 소갈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과거 중국에서도 소갈이란 용어를 사용된 걸 보면 한자 문화권에서는 당뇨병이 소갈이라고 쓰인 것 같아요. 이 소갈이 당뇨로 바뀐 것은 근대화가 시작되고 나서부터예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당뇨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일제강점기 시절이에요. 1907년 일본 내과학회에서 당뇨병이란 용어를 만들었고요. 일본은 그 당시 국제질병분류표인 ICD를 참고한 것으로 보여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인 1929년 질병과 사인을 분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인구 동태조사를 시작했고, 1938년부터 공식적으로 당뇨병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우리가 광복을 하고 1952년 KCD,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라는 질병 분류 문서를 제정을 했어요. 그때에도 당뇨병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고요. 제가 1952년부터 2021년 개정된 KCD 8차 문서들, 그리고 ICD 1900년 1차부터 2022년 11차까지 모든 문서들을 찾아봤어요. 모든 ICD 국제 표준 문서에는 다이어비티스 멜리터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이어비티스 멜리터스, 이 용어는 라틴어하고 그리스어의 조합인데요. 디어베이네인, 통과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동사에서 유래됐고, 몸에 흡수되어야 하는 수분과 영양소가 몸을 통과하여 빠져나간다고 그 병의 이름을 디어베이네인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러다가 영어로 다이어비티스라고 사용되다가 1675년 토마스 윌리스가 다이어비티스에 달콤하다라는 라틴어 멜리터스를 덧붙여서 지금의 DM, 다이어비티스 멜리터스라고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다이어비티스 멜리터스는 당분이 몸에서 빠져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1907년 일본 내과학회에서 세계적으로 사용되던 이 당분이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다이어비티스 멜리터스를 한자어로 표기하면서 당뇨라고 이 병을 명명했어요. 그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당뇨병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당뇨병을 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구분하고 있죠. 이것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36년에야 서양에서도 인슐린 민감도에 따른 DM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1959년 공식적으로 인슐린 의존성 DM과 인슐린 비의존성 DM으로 다이어비티스 멜리터스를 분류했어요. 그리고 1999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타입 1 DM과 타입 2 DM으로 명칭을 변경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KCD 표준 문서에도 1952년 제정 당시에는 당뇨병이라고만 표기되어 있는데 1979년 개정 2판에는 성인형 당뇨병과 연소형 당뇨병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1995년부터 2015년까지는 인슐린 비의존성, 의존성 당뇨병과 1형, 2형 당뇨병이 함께 표기되어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2016년 KCD 7차 개정에서 국제 표준인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이 단독으로 표기되었어요. 정리하자면 서양의 다이어비티스 멜리터스를 일본에서 1907년에 당뇨라고 한자어로 표기하면서 지금의 당뇨병이 되었고요. 최근에 2022년 12월에 일본 당뇨병 학회에서 이 당뇨병이라는 한자에 소변, 뇨가 들어있어서 지저분하고 불결한 병이라는 느낌이 들고 또 모든 환자 소변에서 당이 측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뇨병 대신에 영어인 다이어비티스를 쓰거나 1형 당뇨병을 인슐린 부전이라는 병명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당뇨라는 병의 명칭이 너무 싫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당뇨병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의료계와 1형 당뇨인들이 1형 당뇨병을 최도 부전증 또는 최도 부전 당뇨병으로 변경하자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어요. 2형 당뇨인들과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1형 당뇨병 타입 1 다이어비티스가 국제용어를 하면서 왜 2형도 함께도 아닌 1형만 굳이 바꾸려고 하나 생각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형 당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제대로 아신다면 그런 얘기는 못 하실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면 1형 당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나오면 그 댓글에는 소수긴 하지만 왜 1형 당뇨와 2형 당뇨를 차별하는 댓글이 항상 달려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같은 당뇨인데 우리도 똑같이 혈당 관리 잘 안 되는데 왜 1형 당뇨와 2형 당뇨를 차별하는 댓글도 꼭 달려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타입 1 DM과 타입 2 DM을 유사한 병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타입 1 DM은 중증 질환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정부 지원도 훨씬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을 크게 다르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2형 당뇨병이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형 당뇨병의 발병 기전과 그 난이도는 2형과 확연히 달라요.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없으면 생명이 위험한 병이고요. 하루에 4번에서 10번씩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인슐린을 맞아야 해요. 인슐린을 맞아도 혈당 변동은 2형 당뇨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항상 합병증에 노출되어 있고요. 그런데도 장기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1형 당뇨인들의 어려움을 우리 정부는, 우리 사회는, 그리고 몇몇 2형 당뇨인들은 공감해 주지 않아요. 1형 당뇨가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 2형 당뇨는 안 힘들어?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1형 당뇨인들만 혜택을 받으려고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저도 들은 적이 실제로 있어요. 1형 당뇨와 2형 당뇨를 구분하는 많은 서적들과 영상들이 있죠. 그런데 어느 하나도 1형 당뇨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1형 당뇨와 2형 당뇨 구분을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것은 1형 당뇨병이다. 이렇게만 설명해요. 이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서 인슐린을 평생 동안 맞아야 되고 조절하면서 관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요. 많은 당뇨병을 다루는 책들과 의사 선생님들이 1형 당뇨와 2형 당뇨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저희 같은 1형 당뇨인들은 수십 년 동안 중증 난치 질환임에도 소리 한 번 못 내고 혼자서 끙끙대며
스스로 관리하며 이렇게 살아왔어요. 물론 저처럼 엄청난 의지와 노력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형당뇨인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차별, 관리, 치료의 어려움을 느끼면서 서서히 지쳐가고 있어요.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1형당뇨와 2형당뇨는 확연히 달라요. 2형당뇨인 분들이 저를 비난하고 돌을 던진다 해도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요. 2형당뇨도 인슐린 분비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고 심각해지면 1형당뇨로 진단받을 수도 있고요. 인슐린 맞으시는 2형당뇨인 분들도 있죠. 그 중증도가 1형당뇨만큼 심해지면 당연히 그분들도 1형당뇨와 마찬가지로 지원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1형당뇨인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가까운 일본에서는 병원에서 1형당뇨인들에게 최신 의료기기를 빌려주는 렌탈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부러워요. 유럽은 1형당뇨가 발병하면 거의 100% 지원을 받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8년 전 세계에서 1형당뇨인들이 사용하는 연소혈당기를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라는 이유로 1형당뇨 아이의 엄마인 김미영 대표님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요. 2019년에야 비로소 1형당뇨인들이 사용하는 의료기기 중에 일부 요양비로 지원하는 정책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이 의료기기 요양비 지원을 받는 1형당뇨인은 전체 1형당뇨인의 10%도 되지 않아요. 요양비로 의료기기를 지원하는 것은 병원이 아닌 환자가 의료기기를 직접 선정하고 구매하고 청구까지 해야 하고, 그리고 이 의료기기가 4등급 고위험 의료기기인데도 그 사용법도 관리법도 병원이 아닌 환자 개인이 스스로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1형당뇨인들이 아직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병원에서는 관리와 교육이 어려운 1형당뇨인들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형당뇨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요. 그래서 일본과 같이 1형당뇨인을 위한 치료 관리 수가가 있어야 해요. 전 세계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가장 좋은 이 대한민국에서 1형당뇨 환자는 갈 병원도 제대로 된 치료도 그리고 경제적 지원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오랫동안 이어진 사회적인 오해, 편견, 차별을 모두 환자의 개인의 몫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1형당뇨를 당당하게 공개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형당뇨를 흔히 소아당뇨라고 부르기도 해요. 1형당뇨와 2형당뇨를 혼용해서 소아당뇨라고 사용하는 것은 공식 병명도 아니고요. 소아 비만과 같은 또 다른 오해와 편견을 불러오는 잘못된 이름이에요. 그리고 1형당뇨는 소아에서만 발병하는 게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누구든지 발병할 수 있어요. 저도 20살에 발병했고요. 실제로 전체 1형당뇨인의 90%가 넘는 인원이 소아가 아니라 성인들이에요. 소아당뇨라는 용어는 1형당뇨를 절대 대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형당뇨병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최도 부전증, 췌장장애로 불러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다행히 최근 대한당뇨병 학회에서도 최도 부전 당뇨병 TFT가 꾸려졌어요. 1형 당뇨병 환자와 함께 중증 난치 질환으로 지정, 그리고 또 요양급여로 변경 등을 정부에 꾸준히 함께 요청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2001년 대학교 1학년 20살 되던 해에 1형 당뇨를 진단받았어요. 1형 당뇨가 무엇인지 당연히 몰랐고 23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1형 당뇨가 어떤 병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1형 당뇨는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췌도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중증 난치성 질환이에요. 소아당뇨도 아니고 유전질환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췌도 부전 혹은 췌장장애로 병명이 변경됐으면 좋겠어요. 이 명칭 변경이 곧바로 인식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사실 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1형 당뇨 환우들과 가족들은 적어도 내 병의 이름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편견 가득한 사회에서
이제는 치료를 받아야 할 당당한 환자로서 양지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치료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해외에 있는 훌륭한 일형 당뇨인들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당당하게 일형 당뇨인 대통령, 일형 당뇨인 운동선수, 일형 당뇨인 대법관이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음속 깊이 소망해봐요. 오늘은 당뇨라는 질환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특히 일형 당뇨가 왜 병명을 굳이 변경하려고 하는지 대해서도 이야기해 봤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